자, 여러분, 이번엔 의제매입세액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제매입세액, 재활용 패전 매입세액 구조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전 강의 때, 요거 설명을 제가 했었던 건데, 요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전 강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매입세액 계산 구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 쭉 보시면은, 여러분들 전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어, 우리가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쭉 내용이 있었고, 요때 여러분 제가 요 8번 그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거 보시면은 오탈자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 여기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매입세액은 공제가 안 되고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었죠. 다만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경우에는 공제를 해준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25일이 아니고 여러분, 그죠? 당연히 5월 1일 날 매입을 했으면 1기니까 1기 과세기간의 종료일 6월 30일부터 20일이니까 이때는 이제 7월 20일이 돼야 되는데, 요걸 또 잘못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 정정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대손 처분받은 세액은 공제받지 못하는 세액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요게 좀 오탈자가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손 세율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시 공급받는 자가 아니라 공급자가 대손세액 공제를 받는 경우에 공급받는 자는 대손 처분받은 세액으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된다. 뭐 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전 강의 때 요게 조금 좀 미스된 것 같아서 다시 한 번만 언급드리고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의제매입세액입니다. 의제매입세액인데요. 자, 의제매입세액은 과세사업자가 농축수 임산물을 구입해서요, 뭔가를 제조 가공해서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했을 때, 이때 농축수 임산물 매입할 때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잖아요. 이게 농수산물은 면세니까. 그런데 이 매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이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가액에 일정률을 곱해서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해주면 궁극적으로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부가가치세가 이제 조금 줄어드는 거니까 어,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의제 매입세 공제해주는 뭐 환수 효과, 누적 효과 막 이런 복잡한 이론적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뭐 이거 파고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은 이렇게 과세 사업자가 농축수 임산물 등을 매입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팔았을 때 매출세액이 발생이 되니까 이 매출세액에 일정률을 곱해서 매입세액으로 의제해 주는 제도구나. 이렇게 매입세액으로 의제해서 공제해 주면 또 부가가치세가 그만큼 줄어드니까 부가가치세 부담을 좀 궁극적으로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의제매입세 공제가 되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한번 이러고 생각해 볼까요? 음.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음식점도 해당될 수 있죠. 음식점. 음식점에서는 쌀이나 배추나 이런 뭐 어, 야채 같은 거 사서 음식을 만들어서 파는 거잖아요. 음식점도 과세사업자니까 의제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할 수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대부분 다 제조업이겠죠. 그죠? 제조업. 제조업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제가 즉흥적으로 생각해 보면 햄을 제조해서 파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햄 제조할 때 이제 고기, 뭐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축산물을 면세로 구입해서 햄을 제조해서 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이 햄 가공식품은 부가세 매출세액이 부과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세액이 발생되니까 이 햄을 팔면 이 매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이거 말고도 뭐 많겠죠. 뭐 쌀과자를 만드는 제조업이에요. 쌀과자. 우리 과자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 쌀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농산물 쌀을 구입할 때 이 쌀은 면세거든요. 그럼 그 쌀로 쌀과자를 제조해 가지고 팔면 그 쌀과자 제조식품은 과세가 돼요, 여러분. 그러면 요 쌀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은 없지만
일정률을 곱해서 매입세액으로 의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뭐 등등등 이렇게 제조업들이 해당이 될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도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주의사항이 이때 매입가액에 운임은 포함되지 않으면 이렇게 돼 있죠. 예를 들어서 쌀 과자 만드는 요 제조기업에서 쌀을 구입해 오는데 쌀 구입 금액 말고 쌀은 면세니까 이제 부가세가 안 붙죠. 쌀 구입 금액 말고 운송비가 들어갔어요. 그럼 운송비도 의제 매입세액 대상 요 금액에 넣어줄 거냐? 운송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운송비는 이게 과세 용역이기 때문에 생계환수를 받거든요. 그럼 그건 생계환수로 매입세액 공제받으면 되니까. 자, 또 그다음 물어볼 거는 자, 그럼 만약에 이 쌀과자 만드는 기업에서 쌀을 이렇게 구입했을 때 부담한 매입세액이 없지만 이 쌀 취득한 매입한 금액에 일정률을 공제해 준다고 했는데 이거를 어느 시점에 공제해 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쌀을 구입한 시점에서 공제해 줄까요? 아니면 이거를 제품 만드는데, 쌀 과자 제품 만드는데 사용한 시점에서 공제해 줄까요? 여러분들 언제 공제해 줄 것 같아요, 시점을? 공제해 주는 시점을? 왠지 우리 생각에는 이거를 쌀 과자 만드는데 사용한 시점에 공제해 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사용 시점이 아니라 구입 시점에 공제해 줘요.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에서도 모든 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에 공제된다 이런 얘기 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걸 무제한도로 해줄 거냐? 옛날엔 한도가 없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근데 이걸 또 막 악용하다 보니까 뭐 거짓 증빙으로 이렇게 막 공제도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한도를 또 뒀어요. 그래서 한도는 개인은 또 되게 복잡해요. 이게 네, 되게 복잡한데 법인은 심플해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걸 뭐 외울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이 법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과세 매출액 있잖아요. 이 과세 매출액의 50%를 6개월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6개월 기준으로. 요 한도는 확정 신고 때만 적용하는 거라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의 50%를 한도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보면 6개월 동안의 매출액이 1억이다. 그러면 60%가 아니라 저기 50%, 6개월의 매출액이 1억이다 그러면 50% 하면 5천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농산물 구입한 게 예를 들어서 7천만 원 구입했다. 예를 들면. 그럼 7천만 원 다 해준다? 5천만 원만 해준다? 그렇죠. 5천만 원까지만 해주는 거예요. 이 매출액의 50%. 근데 주의사항은 예정 신고할 때는 이 한도 적용은 안 하고요. 확정 신고할 때 우리가 정산을 하는데 그 정산할 때만 이 한도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뒤에 프로그램 쪽에서 또 설명을 제가 드릴 거니까 지금은 이렇게 기본 맥락만 이해를 해주셔도 괜찮아요. 뒤에 가면 다시 나오니까. 자, 다시 여러분 의제매입세액은 이렇게 과세사업자가 농수산물 구입했을 때 이걸 제조가공에서 팔았을 때 이 일정률만큼을 공제해 주는데 운반비는 인정되지 않고요.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가 되고 이 농수산물 매입한 금액을 무제한도로 해주는 게 아니라 이 과세 매출액의 50%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건 6개월 기준으로 하는 거라 예정 신고 때는 한도 적용하지 않고 확정 신고 때 한번 한도를 적용해서 정산을 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이해하겠죠? 그럼 이때 이제 이 일정률 있잖아요. 일정률을 공제해 준다고 했는데 얼마를 공제해 줄 거냐라고 했을 때 중소제조기업의 경우에는요. 요 일정률이 104분의 4예요. 음식점인데 법인이면 106분의 6을 해주고요. 음식점인데 개인사업자면 108분의 8을 해주는데 이게 또 뭐 일정 매출액 이하면 또 뭐 109분의 9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이 의제매입세 공제율도 또 다양하게 이렇게 또 규정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이걸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제가 요 표시한 거 정도는 한번 기억을 해봐요. 자, 일정률은 어떻게 한다, 여러분? 중소제조기업은 104분의 4,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 요 두 가지 정도만이라도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막 복잡한 그 한도식을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 정도는 기억을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그냥 해주는 건 아니고 증빙을 입증해야 돼요. 그럼 증빙 서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증빙 서류라는 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자한테 이렇게 농축수 임산물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여러분 참고로 소금도 가능하거든요. 소금, 농축수 임산물, 소금까지도 다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기억할 때는 농수산물 이렇게 기억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농수산물 이렇게 매입했다 그러면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신용카드 전표 또는 현금 영수증 또는 이게 면세니까 이제 생계하서가 아닌 계산서겠죠? 뭐 이런 거 신용카드 전표나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와 같은 이런 정규 증빙, 즉 법정 증빙을 수치를 해야지만 인정해줘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부가가세 신고할 때 요거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 제출하고 뭐 계산서 받았다 그러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받은 거다 그러면 또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명세서라는 또 부속 서류가 있어요. 이걸 또 이 증빙 받은 거를 그 내역을 요약해 가지고 이걸 또 제출하면 이러면 이제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이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이런 법정 증빙을 받아야 되는데 제조업의 경우에는 농업인과 이렇게 직거래하는 거 경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쌀 과자 만드는 제조기업인데 쌀을 이제 농업인하고 직접 계약해가지고 공급을 받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농업인이 규모가 크지 않으면 이런 계산서나 이런 카드나 이런 걸 발행해주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인정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버리면 농업인과 거래를 또 안 하려 할 거 아닙니까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제조업에 한해서 농업인과 이렇게 직접 구입 계약을 맺고 직접 농업인에게 다이렉트로 구입을 했다면 이런 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계산서 이런 거 없어도 이렇게 확인이 되면 거래 사실 확인이 되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를 첨부하면 의제매입세 공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이거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이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음식점은 안 돼요, 여러분. 음식점은 안 되고 제조업에 한해서만 농업인에게 직접 구입했을 때 이런 법정 증빙이 없어도 구입 내역 확인이 되면 뭐 농수산물 뭐 계약서, 공급 계약서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역이 확인이 되면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신청하면 공제해주겠다 이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의제매입세 제도 관련해서 주의할 게 추징 규정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부가가치세를 좀 줄여주려고 이렇게 매입세액으로 의제해가지고 이 면세 구입한 금액의 일정률을 해서 공제해 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이 과세 사업자가 이 농산물을 구입해가지고 이걸 뭔가 부가가치 창출을 해가지고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이 의제매입세액은 구입 시점에 공제된다고 했으니까 구입해가지고 다 의제매입세액 공제 받아놓고 이거를 그냥 면세로 그냥 이걸 양도하거나 인도해버리면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잖아요. 세금을 안 내면서 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 받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은 거 추징하겠대요. 그러니까 요건을 어긴 거죠. 그러니까 농수산물 구입해가지고 뭔가 제조 가공해서 이걸 과세 매출로 했을 때 세금 창출이 되니까 이 매출세액의 일정 금액의 매입세액으로 간주해서 공제해 주는 건데 이게 구입 시점에 공제되는 걸 이제 악용한 거죠. 그래서 구입 시점에서 이렇게 의제 매입세 공제를 다 받아놓고 이거를 그냥 면세 그대로 그냥 양도해 버리는 거예요. 면세로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럼 세금을 안 낼 거 아니에요. 면세 품목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의제 매입세 공제해 준 거를 납부세액에 가산해서 이게 추징하는 개념이에요. 환급받은 게 있다 그러면 환급세액을 차감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의제매입세에 관련된 예를 한번 볼게요. 제가 만든 사례 한번 보세요. 자, 쌀과자를 제조하는 이 기업에서 원재료인 쌀을 1,04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을 했대요. 그리고 계산서를 받았대요. 그러면 우리가 매입매출 전표 입력해서 매입의 면세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 입력을 하고 하단에다가 이제 분계를 할 때 자, 어떻게 해요? 차변에 원재료 얼마어치 샀죠, 지금? 1,040만 원 현금 주고 샀다고 치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지금 원재료 매입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어요.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의제 매입세 대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중소제조기업의 경우에는 자, 여기 제조업이고 이게 중소제조기업이다 이렇게 가정해 봐요. 그럼 중소제조기업임 이렇게 가정할게요. 예를 들어서 중소제조업이다 이렇게 가정하면 중소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104분의 4만큼을 의제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1,040만 원에 104분의 4 한 거가 40만 원이에요.
그 40만 원만큼은 원재료예요?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의제 매입세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다 원재료로 분기를 해놨으니까 이거에 대한 수정 분기를 해야 돼요. 자, 1,040만 원 중에 요 104분의 4한 거, 이 40만 원은 의제 매입세액이니까 원재료를 줄여주고 차변에다가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수정 분기를 해주라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근데 참고로 이건 이제 이론이라 이렇게만 해놓고 이제 뒤에 가서 또 설명할 건데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여기 원재료 계정에다가 조교 6번이라는 게 있어요. 의제매입세액 뭐 공제신고서 자동반영문 이렇게 해서 그 조교를 걸어주면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이 금액이 불러와서 이렇게 의제매입세액 공제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산한 거를 우리가 이제 수정분기할 때 대변의 원재료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는 이것도 이제 타기정 대체로 조교를 걸어주시면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의제매입사에 관련된 회계 처리는 구입했을 때 원재료 이렇게 분기하고요. 구입했을 때 원재료 이렇게 분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제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만큼 이 원재료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렇게 해도 되고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원재료 구입했을 때 1,040만 원의 현금이 나갔는데 이 중에 104분의 4한 거 40만 원만큼은 매입세액이니까 뭐예요? 매입세액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하고 나머지 1,000만 원만 원재료로 바로 분기해도 상관없죠.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렇게 분개를 하나, 방법 2로 하나, 방법 1로 하나, 결과는 똑같은 거죠. 원재료로 1,040 했다가 원재료 40 줄이나, 그냥 원재료 처음부터 1,000 이렇게 해서 부가세 대급금 이렇게 바로 하나. 뭐 결과는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 의제 매입세액만큼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회계 처리해 주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 의제 매입세액에 대해서 또 공부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서는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